안녕하세요. 곽용호입니다. 여기 방에 가보면 확실히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방에 가면 여기 요 스탠드 보이시나요? 요 스탠드에 조명을 넣어서 스탠드를 인터랙션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조명을 딱 선택해 보면 여기 램프라고 되어 있고 이 램프에 보면 컴포넌트가 지금 얘를 조명처럼 쓰려면 여기 add 컴포넌트에서 라이트 넣어주면 되죠. 그럼 여기 조명이 켰다 껐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를 테스트할 때 분명히 우리가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플레이어가 요 스탠드 위치에 좀 있어서 얘를 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플레이어를 이동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스크립트에서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니면 일로 이동시켜야 돼. 그죠? 여기다가 램프 놓고 근데 여기다 얘가 이렇게 라이트만 넣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 뭘 더 추가해 줘야 될까요? 컴포넌트를 추가해 줘야 될 컴포넌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 방 안에 스탠드에다가 조명 컴포넌트를 넣어서 얘 조명을 껐다 켰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램프라는 게임 객체에 컴포넌트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데 그 컴포넌트는 뭐일까요? 어떤 컴포넌트를 추가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작업해서 냉장고를 바라다 봤을 때 그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음료나 식품에 대한 것들 정보를 띄워주는 거를 작업해 줘라고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 그 냉장고에 뭐를 넣어줘야 될까요? 컴포넌트가 지금 라이트 컴포넌트 말고 컴포넌트가 지금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스크립트고 또 하나 컴포넌트는 이 램프라는 게임 객체에 어떤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줘야 될까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어떤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야 될까요? 힌트는 카메라가 게임 객체를 바라다 봤을 때 지금 아까 우리가 연습한 거 재질을 바꾸고 조명을 켜고 끄고 과연 그 게임 객체에는 어떤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었을까? 그 컴포넌트가 어떤 게 들어가 있었길래 동작을 한 걸까? 걔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죠? 비교해 봐야 될 게임 객체는 트레저예요. 이 게임 객체의 컴포넌트가 지금 어떤 게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지 뭐 렉트 트랜스폼은 그냥 트랜스폼이라고 대체하면 되는 거고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컴포넌트를 더 넣어야 될까? 콜라이더예요. 콜라이더를 넣어줘야 돼. 이 램프에. 왜냐하면 카메라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이 스크립트를 보면 자 여기 플레이어의 메인 카메라에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카메라 포인터 또는 뭐 이렇게 트랙 포스 드라이버 뭐 여러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플레이어에는 비행객치고 메인 카메라에 보면 요 카메라들을 스크립트가 얘인데 그럼 얘를 한번 열어보면 여기에서 쭉 내려와서 보면 얘가 핵심인 거예요. 업데이트 메소드에 보면 레이캐스트 히트라는 변수를 하나 썼는데 이 변수에는 레이캐스트 hit이라는 데이터를 받아와요. 근데 이 레이캐스트 hit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레이라는 게 광선이죠. 캐스트는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색출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히트는 뭐야? 이렇게 건드는 거죠. 툭 친 거죠. 즉 광선을 싸서, 그 광선을 싸서 게임 객체를 건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히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을 히트라는 이 변수에다가 넣어줘,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if physics.raycast라고 썼어요. 카메라 현재 위치에서 정면 방향으로 아웃 히트 되는 놈이 있는데 거리가 얼마냐? 여러분들이 히트 할 때 또 하나 추가해야 될 게 이 맥스 디스턴스의 값을 혹시 카메라 컨트롤러에 얼마로 되어 있나 보세요. 1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즉 거리가 10m 앞에 있는 것만 히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더 멀리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10이 아니라 값을 100이라고 주면 100m까지 광선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10m까지 쓰는 거고 1을 주면 1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100, 이렇게 100을 주면 100m까지 광선을 다 쏘는 거예요. 광선을 다 쏘는데 문제는 모든 게임 객체에 다 콜라이더를 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찾아져요. 그럼 다 찾아지면 라이트 컴포넌트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조명 킬 거야. 그럼 조명 있는 놈만 콜라이더를 넣어줘야 돼. 벽에다가 콜라이더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벽에는 라이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이트 있는 그 스크립트를 벽에다 딱 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스크립트를 더 바꿔주긴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디스턴스를 적당한 거리를 주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하고 같아요. 에디터로 되돌아와서 보면 Y축에서 딱 봤을 때 카메라가 요 플레이어가 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과연 여기까지 얼마나 거리가, 이거 그냥 눈대중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몇 미터냐? 걔는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돼요. 어떤 거를? 게임 객체를 하나 생성해 보면 돼요. 3D 오브젝트에 캡슐을 하나 생성해 볼 거예요. 근데 캡슐을 생성해서 보면 이와 같이 캡슐이 하나 생성됐어요. 근데 얘가 크기가 얼마짜리예요? 캡슐과 실린더는 2m예요. 2m. 그러면 얘를 X축으로 90도 회전하면 2m가 돼요. 그럼 얘가 거리를 재면 플레이어에서 여기까지 얼마일 것 같아요? 얘가 최소한 2개, 셋, 넷, 다섯, 여섯, 8개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예요? 18m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히트하는 놈이에요. 그 만약에 여러분들 10m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조명 히트 안 해요. 건들지 못해요. 가까이 있으면 조명 켜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플레이어가 여기 있는데 조명을 여기 가까이 이 정도 있었으면 플레이어하고 조명은 이렇게 이 정도 있으면 10m 안에 들어와 있어서 얘는 켜져요. 근데 얘가 10m를 벗어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안 켜져요. 이게 지금 이 플레이어하고 얘가 10m 안에 있는 거는 히트가 돼요. 찾아져요. 그 대신 이 게임 객체에 콜라이더가 분명히 이렇게 다 있었죠. 그죠?
여기를 보면 박스 콜라이더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는 여기 스피어 콜라이더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얘도 안에 보면 스피어 콜라이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히트되는 게 없어요. 콜라이더라는 저 컴포넌트가 없으면 레이 테스트에서 광선을 쏴서 충돌되어지는 객체를 못 찾아요. 그래서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넣어줘야 돼. 어디에다가? 이 램프에다가 넣어줘야 돼. 램프에다가. 그럼 램프가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히트할 정도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략 캡슐, 뭐 실린더 이런 콜라이더 넣어주면 되네. 그죠? 그러면 add component. 콜라이더라고 검색을 하죠. 이렇게. 여기서 뭐 캡슐 콜라이더. 그럼 캡슐 콜라이더를 이렇게 넣어줘야지 플레이어의 카메라를 정면에 요 램프가 있으면 히트하는 거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여기에 라이트를 온 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플레이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플레이어 앞에 내가 트레저가 바로 요 앞에 있어주면 그러면 내가 테스트하기가 되게 수월하죠. 근데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얘의 포지션 값 이렇게 요 자식의 포지션 값이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플레이어를 열어서 얘를 초기화시키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 0, 0 이게 0, 0, 0이에요. 메인 카메라 얘도 다 0. 그럼 다 0, 0, 0이죠. 그럼 내가 테스트를 하기 좋은 방법은 일단 0, 0, 0으로 놓고 플레이어를 Z축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당겨 이렇게 뒤로. 그러면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지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정도 줄래.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테스트할 거야 지금. 내 카메라 앞에다 갖다 놓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멀리 갖다 놓고 하는 거는 그건 시간 놔주고 내가 움직여 주면 되는 거지. 지금 디버깅 할 때, 테스트할 때는 카메라 앞에 바로 갖다 놓고 테스트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럼 얘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얘도 여기다 0, 0, 0 맞추면 되죠. 그 얘도 0. 그럼 카메라 앞에 트레저가 딱 위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딱 눌러주면 카메라를 이동하지도 않아도 바로 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를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할 때 얘가 동작을 하는지 동작을 안 하는지는 원점에다 갖다 놓는다. 카메라도 원점, 플레이어도 원점. 그 다음에 내가 라이트 게임 객체도 원점. 그리고 나서 카메라를 뒤로 빼는 거야. 그럼 바로 정면에 라이트 또는 트레저라는 게임 객체가 위치하겠죠.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딱 하면 이와 같이 바로 테스트가 되지. 테스트는 이렇게 원점에다 갖다 놓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한 다음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카메라 위치를 나는 더 위로 올릴 거야. 그럼 당연히 이 트레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 이동시켜서 테이블 위에 예를 들어서 이 조명이 위치해야 돼. 그러면 테이블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Y축 눌러서 Z방향으로 그 다음에 또 X축을 눌러서 약간 위로 이런 식으로 이 기즈모를 이용을 하면서 테스트를 이제 이때 하는 거죠. 왜? 이때는 이제 카메라를 이동을 위로 더 올려봐야지 조명이 켜지겠죠. 왜?
플레이를 했을 때 씬의 하이라키의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 봐야 되는 건데 이거 되게 찾기가 어려워요. 공간상에서 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거 찾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 했냐면 바로 앞에 위치하고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내가 디버깅하고 테스트할 때 바로 동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멀리 떨어놓고 보면 찾기가 어려워. 너무 카메라 찾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플레이어를 정확하게 이 위치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지. 그리고 X축에서도 위로 약간 더 높여보고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했을 때 플레이를 하고 플레이어 게임 객체를 Y축으로 이렇게 해야지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공간상에서 내가 이거를 축을 가지고 이동하고 하는 거가 손에 익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건 이제 천천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공간상에서 회전하고 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연습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헤드마운트 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얘를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더 테스트하기 좋게 하는 방법은 얘의 스케일을 크게 해주면 되지. 그죠? 얘를 1이 아니라 3, 3, 3. 그럼 커졌잖아요. 그럼 커진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충돌되어지는 부분이 더 확실하게 나이스자, 그죠? 이런 다음에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큼지막하게. 그리고 카메라 바로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테스트돼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돼. 그러면 크기 바꾸고 위치 바꾸고 그리고 카메라를 내가 회전하고 위아래로 이동하고 좌우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게임 객체를 히트시켜서 동작하게 만드는 거지. 구글에서는 헤드마운트로 가는 거고 카메라는 내 머리로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바이브다 또는 오큘러스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컨트롤러 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컨트롤러 들어서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저로 바이브나 오큘러스는. 근데 지금 구글 카드보드 가지고 하는 거는 카메라를 움직여야 돼. 즉 핸드폰을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구글 카드보드에 핸드폰 끼고 머리가 움직여지는 거죠. 머리가. 헤드마운트가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가겠죠.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빌드 앤 런을 지금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이 컨텐츠를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얘는 핸드폰 가지고 이동하고 좌우로 이동하고 회전하고 그다음에 상하로 움직여서 객체를 콜라이더에 있는 객체를 찾겠죠. 이제 지금 계속 빌드 되고 있고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아까 우리가 라이트 하기 전에 재질 바꿔주는 게임 그 스크립트를 넣어서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지는 것을 테스트할 때는 플레이어 앞에다가 바로 놓고 테스트 하시라. 그리고 제가 됐으면 그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이름을 라이트 온오프로 주고 거기에 머티리얼은 쓰지 않고 그럼 뭐만 주면 될까요? 라이트라는 데이터만 받고 얘 보여주고 스크립트에서 어디를 건들고 어디를 건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걔를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면 그거를 그 정도만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구글 SDK 가지고 내가 콘텐츠를 빌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거지. 이 구글 플러그인의 스크립트를 다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화면을 공유하면 지금 이 핸드폰을 지금 움직여 주는 거거든요. 지금 핸드폰을 아래로 가고 이게 지금 헤드마운트 구글 카드보드에 핸드폰을 끼고 돌렸을 때 자유자재로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게임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는 플레이어를 움직여야지 되는 거죠. 근데 VR을 핸드폰에 빌드하게 되면 핸드폰을 회전하고 이동하고 하면 다 찾아지겠죠. 단, 그 게임 객체가 콜라이더가 있어야지 돼요. 그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드해서 런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이 스크립트의 첫 번째 테스트할 때 나는 여기에 이 트레저에 이 스크립트를 라이트 온오프를 썼어요. 근데 처음에는 얘가 아니죠. 이 스크립트가 아니라 처음에 제공된 스크립트는 얘였어요. 오브젝트 컨트롤러. 그죠? 오브젝트 컨트롤러를 얘를 드래그해서 이 게임 객체에다가 넣어주면 처음에 이 상태가 되지요. 근데 제가 파블릭을 다 슬래시 주석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주석 처리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위에서 차례대로 가볼게요. 자, 슬래시 2개 주석 처리했어요. 자, 여기 게이젯 머티리얼, 즉 카메라가 게임 객체를 바라다 봤을 때, 응시했을 때 머티리얼은 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 처리했고 이미지 게임 오브젝트만 처음에 이렇게 됐죠. 근데 원래는 얘 없었죠. 얘는 주석 처리 안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 스크립트를 열어보면 주석 처리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컴포넌트 이렇게 받아왔고 그 여기는 지금 전혀 건들지 않았어요. 그 여기도 지금 텔레포트 랜덤리 얘는 지금 건들지 않았어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당연히 주석 처리했으니까 빨간 줄이 나올 거고 얘는 주석을 해소시켜야 되겠죠. 얘도 해소. 얘는 원래 없죠. 그 밑으로 내려보면 지금 여기 이 inactive material을 원래는 이 상태지요. 처음에는 이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서 얘를 주석 처리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얘도 주석 처리.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얘가 이렇게 빨간 줄이 쳐지는 거예요. 그럼 얘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쓰지 못하는 거잖아. 왜? 나는 이제 머티리얼을 바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주석 처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지로 바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선언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어디야? 얘가 문제가 되잖아. 그럼 가장 좋은 방법. 앞에다 슬래시 2개 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지요. 여기다가 슬래시, 모든 줄에다가 슬래시 주석 처리해 주는 거예요. 왜? 내 얘 안 쓰겠다. 근데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할 때는 이 슬래시 2개를 쓰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여러 문장,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슬래시하고 별표로 시작을 하고 맨 끝에다가 별표 슬래시. 그러면 이 줄 전체는 다 뭐다? 주석 처리가 되는 거예요. 주석 처리. 그럼 에러가 나는 부분이 사라졌지요. 변수를 썼을 때
그 변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빨간 줄이 쳐져요. 그러면 그 변수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빨간 줄이 쳐진다는 건 변수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그거 해결할 때는 주석 처리를 다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에러가 사라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S 그리고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와서 얘는 재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띄울 거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럼 여기에 UI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UI가 만약에 이 안에 UI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부모 자식에다가 그냥 아예 캔버스 UI에 가서 이미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를 꺼주겠지요. 꺼주고 얘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킬 거야. 그럼 여기 스크립트에 가서 요 이미지는 얘가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 지금 조명 스크립트 얘는 안 쓸 거야. 그러면 얘 리무브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이미지 넣었고 이렇게 해서 플레이. 라이트가 켜지면 안 되고 분명히 이제 얘가 움직였을 때 플레이어를 움직였을 때 여기서 이제 에러는 나지 않았는데 얘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얘가 켜져야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액티브 시켜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크립트 다시 들어가서 보면 여기 있죠?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머티리얼은 얘는 호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슬래시. 나는 머티리얼 안 쓸 거야. 그러면 슬래시. 이미지만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켜 라고 스크립트를 정의해 주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 이거를 한 거죠. 그죠, 우리가? 근데 지난주에는 얘를 주석 처리 안 했어요. 그냥 머티리얼도 바꾸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액티브 시키고, 이 두 가지를 다 했던 거고, 지금은 재질은 적용 안 시키고, 이미지만 액티브 또는 unactive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S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이미지가 활성화가 되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플레이어를 움직이면 비활성화 되죠. 활성화, 비활성화. 결국은 이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음료수가 또는 채소가 이런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를 하나 만들면 돼요. 가져온 다음에 에셋으로 가져와서 걔를 디스플레이 시켜주면 되죠. 이해됐죠? 근데 이제 예쁘게 꾸미는 것만 남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줄 거냐. 그러면 뭐 어렵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지 안 써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캔버스에 UI에 텍스트를 넣어주든지, 그죠? 얘를 넣든지, 또는 여기 텍스트 메시 프로 넣어주든지, 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냥 텍스트만 넣어줘도 되지요. 캔버스에 가서 UI에 가서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를 넣어주면 여기에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면 되죠.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우유 2팩. 자, 2022월 예를 들어서 6월
10일까지 유효. 그 다음에 맥주 스캔 텍스트를 이렇게 써놓고 얘를 끌고 얘는 계속 비활성화 시킬 거고 여기에 스크립트에 얘가 이미지를 얘가 아니라 텍스트로 가져오면 텍스트가 보여지겠죠. 플레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이 어떻게 잘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여기 들어가서 이 값들이 다 보여지게끔 여기 이 속성을 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바꿔줘야 돼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속성을 horizontal overflow 그 다음에 vertical overflow 이거에 따라서 얘를 표시해 놓고 얘가 확인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비활성화 시킨 다음에 플레이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먼저 확인해 봐야 돼. 오케이 제대로 보여.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 아니면 너무 커. 그 다음에 컬러? 야 글씨의 컬러 좀 바꿀까? 그럼 이렇게 바꿔주겠죠. 흰색.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확인해서 괜찮으면 그때 얘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플레이어를 이동시켜 보면 사라져야죠. 냉장고를 딱 충돌이 일어나면 냉장고에 안에 있는 식음료에 대한 정보를 쭉 디스플레이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어떻게 잘 예쁘게 꾸미냐? 이제 그게 진짜로 어떻게 돼요? 잘하는 사람, 잘하냐 못하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더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줄씩 쭉 나타나서 전체 쭉 다 보여주고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점차 더 컨텐츠의 효과, 퀄리티를 높여주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에 딱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먼저 구현해 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구현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